1991년 8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뜨겁게 끓어오르던 시절의 기록입니다. 거리에는 민주화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고 경제는 무섭게 성장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해 여름, 부산의 태양은 유난히 눈부셨고 송정의 바다는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눈부신 빛은 종종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완벽해 보였던 어느 여름날의 휴가. 그 한복판에서 한 아이의 세계가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풀리지 않은 매듭으로 남은 한 가족의 끝나지 않은 여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서늘한 진실의 복도를 탐사하는 여러분의 안내자, 야심만만 시니어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기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한 운명의 그날로 돌아갑니다. 사건 발생 추정 24시간 전 1991년 8월 14일 정오 무렵 서울에서 출발한 포니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두산 톨게이트를 막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세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30대 중반의 가장 박선우 씨, 전업주부인 아내 이지연 씨, 그리고 이 부부의 세상 전부였던 6살 아들 박민준 군. 기록에 따르면 가족은 빠듯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바다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휴가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이는 생애 처음 보게 될 바다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었고 뒷좌석에서 내내 직접 그린 바다 그림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훗날 아버지는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숙소는 송정 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자그마한 민박집이었습니다. 가족은 오후 2시경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으로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민준이는 낯선 음식을 곧잘 받아 먹었고 부부는 그런 아들을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그저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추정 18시간 전 8월 14일 저녁, 박선우 씨 가족은 저녁 노을이 지는 송정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민준이는 처음 밟아보는 모래의 감촉과 발끝을 간지리는 파도를 신기해하며 좀처럼 무트로 올라오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래성을 쌓고 밀려오는 파도의 성이 허물어지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을 목마를 태운 채 백사장을 걸었고 어머니는 그런 부자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눈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장면이 이 가족에게 허락된 마지막 행복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의 냄새, 멀리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희미한 웃음소리는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부부의 기억 속에 고통스러운 화인처럼 남아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민준이는 지친 몸으로 금세 잠이 들었고 부부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내일은 더욱 신나게 놀아주리라 다짐하며 조용히 맥주캔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박민준 군의 실종 전날 밤에 대한 공식적인 마지막 기록입니다. 운명의 8월 15일, 사건 발생 추정 3시간 전 아침 일찍부터 민준이의 성화에 못 이겨 가족은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광복절 공휴일을 맞은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지연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이에게 새로 산 파란색 줄무늬 수영복을 입히고 노란색 튜브를 허리에 끼워 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잘 띄게 하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가족은 파라솔을 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를 했고 어머니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파라솔 아래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고 그 어떤 불길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그 순간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8월 15일 정오 무렵 아버지 박선우 씨는 땀을 많이 흘린 아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사주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변에 질비하게 늘어선 가님의 점까지는 파라솔에서 불과 50m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아빠, 금방 저기 가서 콜라 사올게. 엄마랑 잠깐만 있어. 라고 말했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가방에서 아들의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느라 아이에게서 눈을 뗀 시간은 고작 2~3분. 길게 잡아도 5분 이내였을 것이라고 그녀는 평생을 자책하며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원한 콜라 2병을 들고 돌아왔을 때 파라솔 주변에는 아들 민준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갔거나 근처에서 모래 장난을 하고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민준아 하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엄마 하고 달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애타는 목소리는 수많은 인파의 소음과 몽롱한 파도 소리에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실종 추정 1시간 후 부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오직 이들 부부에게만은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백사장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주변 피서객들에게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묻고 또 물었지만 그 누구도 파란 줄무늬 수영복을 입은 6살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결국 구부는 해수욕장 인근의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다소 안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가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미아 사건의 하나로 판단하고 해변 안내 방송을 통해 아이를 찾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추정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하여 해수욕장과 인근 야산, 창가, 골목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날 밤 송정의 밤바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민준군의 노란색 튜브나 신발 같은 아주 작은 유류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그 자리에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송정해수욕장 아동 실종 사건으로 대서특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제보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민준이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아이를 봤다는 헛된 희망이거나 심지어 돈을 노린 파렴치한 거짓 제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미아 가능성에서 유괴와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해변 뒤편의 솔밭이나 공사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이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떠도는 트럭에 아들을 찾는 전단을 붙이고 전국을 헤맸고 어머니는 실종 당시 아들에게서 잠시 눈을 뗐다는 죄책감에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세간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체념으로, 그리고 체념은 가슴에 응어리진 천근 같은 슬픔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명백한 증거 하나 없이 유공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글은 2006년
세상은 월드컵의 함성으로 들끓었고 사람들은 1991년에 그 비극적인 여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의 허를 찌르는 하나의 단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기미제 사건을 재검토하던 부산지방경찰청의 한 젊은 형사가 사건 파일 속에서 무심코 넘겼던 낡은 사진첩 하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건 당시 경찰이 확보했던 한 대학생 사진 동아리가 그날 송정 해수욕장의 풍경을 촬영했던 필름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서 이전 수사팀이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문제의 사진은 실종 추정 시각인 정오 무렵 가족의 파라솔에서 약 30m 떨어진 해변 뒤쪽 출입구 근처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초점은 다른 곳에 맞춰져 있었지만 배경 한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인물들의 형체를 확대하고 디지털 보정을 거치자 놀라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파란색 줄무늬 수영복, 노란색 튜브, 틀림없이 박민준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하얀 원피스에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쓴 신혼 미상의 한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가를 등지고 해수욕장을 빠져나가는 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울거나 보채는 기색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종이나 안전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유인, 계획된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아이는 파도에 휩쓸린 것도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현재 박민준 군 실종 사건은 발생 30년을 훌쩍 넘긴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 파일로 분류되어 경찰청 자료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결정적 단서였던 사진 속 여성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고 챙이 넓은 모자는 여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CCTV 한 대 없었으며 목격자들의 기억은 이미 시간의 풍화작용 속에 모두 바래버렸습니다.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아버지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여전히 그날의 송정 바닷가에 멈춰진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아들의 어릴 적 옷가지를 버리지 못한 채 언젠가 민준아 하고 부르면 엄마 하고 대답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밤이 숨겨져 있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망각을 통해 고통을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결코 잊혀져서도 안 됩니다. 한 아이의 삶과 한 가족의 행복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진실은 아주 사소한 기억의 조각 속에 혹은 누군가의 침묵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공소시효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추적을 멈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1991년 8월 15일의 송정 해수욕장에 대한 아주 작은 단편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날 파란 줄무늬 수영복을 입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밀짚 모자 쓴 여인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억은 기록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민준 군이 어디선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이 기나긴 비극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기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여름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아이와 그 아이를 기다리다 쓰러져간 한 가족의 시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잊혀진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곳. 야심만만 시니어였습니다. 당신의 굴욕 하나하나가 이제 사건의 먼지를 털어내는 소중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